박상영의 처가 나타났네요. 당황한 미지를 구해준 건 박지윤이었습니다. 미지 앞에 나타난 박상영 와이프는 그이가 돌아오기 전에 알아서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난리를 치려는데 박지윤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윤이는 왜 애먼 사람 같고 지랄이냐고 쏘아댔지요. 애는 유미래가 아니라 내 친구 미지인데 사람 헷갈렸으면 사과부터 해야지 하면서 그 한바탕 대리를 단박에 끝냈지요. 박지윤이 참 이뻤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박상영이란 사람이 미래미지 죽은 아빠와 똑 닮은 얼굴이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설정을 했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7화 8화에서 보여준 미래미지의 어린 시절의 피해의식을 두각시키기 위한 장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똑 닮은 박상영의 딸의 이름이 미래라는 것이었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런 충격적인 설정이 미래와 미지의 근본적인 상처를 치유하기를 기대해보며 리뷰해보겠습니다. 7화는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름 이유 있는 꾹참기 대장 유미래, 미래는 항상 아프고 주사 맞는 게 힘드니까 차라리 나무처럼 참기로 했다지요. 미래는 세진과 정전된 밤을 같이 보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미래는 나 때문에 가족들이 희생했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 하냐고 저로 살아본처럼 왜 그렇게 말하냐고 세진에게 퉁화살을 보냅니다. 그건 현실이고 불가피한 일이라고 세게 말합니다. 하지만 세진은 아주 가볍게 받아치죠. 그런 것들은 러시아 마피아 같은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가짜고 핑계라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다들 나 잘할 줄 안다고 떠미는데 사람들 기대 못 미칠까봐 두렵고 나도 나한테 실망할까봐 무섭고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불안한 마음이 진짜 이유라는 거죠. 꽉 나올까봐 복권 안 긁는 바보인가 하며 세진은 미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진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자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미래는 시험 운이 없었어요. 매번 시험에 떨어졌죠. 망설여지는 나한테 실망하는 것도 지쳤고 약한 나를 들킬까봐 혼자 숨어서 사귀던 소리 없는 미래의 나날들. 미래는 세진이 왜 그토록 잘 나가는 회사를 다 내려놓고 이런 시골에 왔는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드디어 사직서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미지와 처음 바꿀 때도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회사가 자기한테 과분한 것이고 나는 그냥 어중간한 사람인데 운 좋게 들어갔다고 하죠. 미래한테 회사는 미지한테 달리기 같은 거여서 내 손으로 놓기 무서웠다고 하지요. 미래는 노력 대비 성과가 나오지 않는 자신을 매우 약한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자신한테 더 이상 실망하기 싫었고 약한 나를 들킬까봐 끝까지 버티는 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제 겨우 설은 실패란 죽음과 같은 것이다 라는 지금 시대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다시는 기회가 없으니 속전속결 한 방에 성공하고 한 방에 대단한 소리를 들으며 막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심장을 몰아치는 느낌이랄까요. 쌍둥이의 오키와 분홍은 자식들 이야기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사이좋게 인실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쌍둥이 할머니는 정작 자기 자식 아프면 나이 먹어서 잘하는 짓이다 할 거라는 오키의 말은 그동안 오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보여줍니다. 남편 죽고 엄마 쓰러지고 정신없이 먹고 살기 바빠 쌍둥이 얼굴도 못 알아보는 오키는 스스로 엄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미지가 자기를 닮은 것 같아 미지에게 못난 소리를 더 많이 했었지요. 한편 호수는 7화에서 주변인의 도움으로 많은 성장을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호수는 로사 식당 문제로 충구를 만나게 되면서 특별한 조언을 받게 됩니다. 로사 식당을 무조건 팔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데 호수너는 그걸 다 알면서 입 꾹 다물고 지켜보는 그 이상한 결백 때문에 선을 넘지 않는다고 하죠. 그것은 배려가 아니고 방관이라고 말하는 충구에게 호수는 크게 한 방 먹습니다. 그리고 뒷짐 풀고 이유 묻고 설득을 하라면서 선을 넘으라는 충구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미래에게 갑니다. 정말 박상영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노력하죠. 이 충구가 제대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호수에게는 이렇게 좀 센 사람이 필요해 보입니다. 호수는 경구에게도 조언을 받습니다. 미래일로 두솔리에 내려온 호수는 미지에게 첫사랑 고백을 하고도 대면대면 하는데요. 경구는 그런 호수에게 직격타를 날립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고. 와 경구도 멋있었어요. 8화는 호수의 이야기였습니다. 분홍은 호수의 새엄마였어요. 호수는 어릴 적부터 엄마 분홍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집에 올 때마다 방에 물건도 짐이니까 서울집에다 갖다 놓는데요. 하지만 분홍에게는 그것이 서운합니다. 호수방에서 물건이 줄어드는 것을 보는 분홍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분홍은 집에서 깍두기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분홍이 직업도 변변치 않고 노처녀에 애 딸린 남자한테 시집간 것도 창피한데 호수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남의 자식까지 왜 그 짐덩이를 떠안냐고 하면서 분홍과 연을 끊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 분홍은 가족 안에서 혼자인 거 밖에서 외로운 거랑 비교도 안 되게 사람이 슬프고 작아진다고 하면서 혹시나 호수가 그런 마음을 느낄까봐 호수에게 잘하려 하지만 호수는 그런 분홍이 불편합니다. 호수는 고장난 자기 때문에 엄마 분홍이 아픈데도 계속 움직이니까 자기가 없어야 엄마가 편하게 쉴 것 같다고 하면서 서둘러 서울로 올라갑니다. 부모 마음 이렇게 모르는 호수 하지만 자신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 옆에 사람 마음은 전혀 안 보일 때가 있죠. 호수는 자신이 짐덩이라는 극심한 피해의식으로 조용히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온전한 하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분홍과 같이 있는 게 불편하면서도 막상 집에 없었을 때는 혹시 버려졌나 울음을 터뜨렸던 연약한 아이였고 아무런 소리 없는 적막한 집이 너무 힘들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적막함을 깨고 시끄럽게 벌컥 들어오는 미지가 좋았다고 하지요. 호수는 자신이 맞지 않은 퍼즐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와 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미지와 첫 데이트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호수는 내키는 대로 걷지도 못하고 데이트 장소 정할 때도 계단 있는지 언덕 있는지 살피게 되는 자신이 미지에게 짐되는 것 같아 싫었다고 하지요. 적어도 첫 데이트는 평범한 남자친구이고 싶었던 호수. 하지만 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전에 약속한 데이트 코스는 지금 다 없어지고 지금은 다 변했는데 혼자 뒷북치고 있다고 낙담하는 미지는 우연히 만난 호수의 회사 지인들에게 자신을 미래처럼 소개합니다. 백수인 자신을 혹시 호수가 창피해할까봐 호수의 여자친구로서 공사에 다니는 서울 미래인 척 한 것이지요. 하지만 호수가 창피할까봐가 아니라 미지 자신이 창피한 것이죠. 지금까지 해본 것보다 해보지 않은 것이 더 많은 미지는 힘들어하는 호수를 보고 자신이 호수에게 문 닫은 가게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사귀는 것조차 너무 서툰 그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각자 또 피해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호수의 바램대로 멀쩡한 두 사람보다는 온전한 하나가 되고 싶었던 너무나 착하고 착한 우리 주인공들. 이번 드라마를 보면서 새삼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물론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해야겠지만 일단 주위 센 사람들에게 충격도 받고 그 반작용으로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한편 박상영의 복귀와 함께 김수현의 동생 김태희는 신사옥 사업의 시공사가 결정되었다는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미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두솔리 세진이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 신사옥 시공사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와 세진이 함께 서울로 올라오게 될 텐데요. 미래와 미지의 큰 충격은 박상영입니다. 미래와 미지는 죽은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박상영을 떠올리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하죠. 더군다나 박상영의 딸이 미래이고 미래가 유독 아빠만 따른다는 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복선인데요. 미래는 아빠를 꼭 닮은 박상영 수석에게 좋은 마음을 가졌을 테고 그러다가 오해할 만하게 보는 대로 떠드는 사람도 있었던 거고 그런데 박상영이 쌍둥이가 기대했던 만큼 좋은 사람은 아니었고 오히려 이런 이유로 미래를 이용한 놈이었던 거죠. 박상영은 미래에게 똑 닮은 쌍둥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이용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 국장과 신 팀장이 미지를 테스트하려고 지문인식 전산실로 데려가는 모습으로 8화가 끝이 났는데요. 앞으로 어리버리 미지와 어른공주 미래가 어린 시절의 피해의식을 어떻게 극복하고 광명을 찾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럼 미지의 서울 다음화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